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15강 판례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주 대표 소송 관련되는 조문에 관련된 이론적인 판례의 발전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 볼 거냐? 상장회사에 대한 내용인데, 상장회사에 대한 내용도 가끔은 등장하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상장회사 규정에 가보면 주요 주주 등은요, 이해관계자의 거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위반한 신용공여, 신용공여를 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이러한 신용공여를 했을 때 법적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안을 보면 좀 복잡하지만 한번 보면요. 사채업자가 있거든요. A는 C와 D에게 20억 원을 대여했어요. 대여했는데 그 C와 D는요. 누구의 주주였냐면 B의 주요 주주, 그 다음 B의 대표이사였어요. 그겠죠? 그러니까는 A가 C와 D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면서 누가 연대 보증을 했냐면 이 B 있잖아요. 회사. 이 회사가 B가 연대 보증을 하고 담보도 제공했어요. 그런 소비대차 계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A는 B로부터요. 이 사건 금전 소비대차 계약 관련 담보 명목으로 B가 이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있죠. 그 채권을 누가 받았어요? A가 양도받았어요. 알겠죠? B가 해준 거예요. B가 다른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A에게 제공해주고 C와 D에게 돈 빌려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B 회사는 무슨 회사? 상장회사였다면, 네오퍼플. 상장했다면. 상장회사는 법에 가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신용 공유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사의 승인을 받거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규정이 따라야 되는데, 어쨌거나 양도받았다. 근데 사채업자 A는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신용공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는 못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과실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중과실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채권 양도 있잖아요. 이 채권 양도 받은 것이 신용공유에 해당되는지 해당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이게 이 신용공여 규정을 위반해서 했으면 이게 무효인가요?가 문제된 거예요. 알겠죠? 무효인 건가? 자, 가보면 주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상법 542조의 9 1항을 위반해서 이루어진 신용공여가 사법상 무효일까요? 사법상. 알겠죠? 무효인지. 우리 판례는 그렇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승인이 있으면 유효한가 말이에요.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으면 유효한가요? 아니라고 봤어요. 알겠죠? 아닙니다. 좋아요. 거기까지. 그러면 무효네요. 이렇게 위반하게 되면 무효네요. 법의 규정에 위반하면. 그럼 위반했을 때에 무효를 하더라도 제3자와 관계, 제3자 채권 관계 문제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제3자가 이 신용 공여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3자에게까지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판례예요. 상대방이 어때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3자에도 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해서도 이 신용 공여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는 명확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상법 398조에 가보면 이사 등과 회사 간에 거래할 때는 어떻게 돼요, 보통?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래야 공정한 건데, 근데 상장에서 가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주요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상장회사는 좀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상장회사는 주요 주주 등, 그죠? 뭐 특수관계인 이사, 집행위원, 감사, 그죠?
어느 하나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해서 신용 공여를 해서는 그냥 아예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알겠죠? 물론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 공여에 대해서는 공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다른 법령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산구매들은 권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상장회사는 등등 해서 어떻게 돼요? 규모에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거죠. 받도록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인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상장회사는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면 이럴 때 한 것이 법적 판단해보라는 건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상법 542조의 9.1항에서 입법 목적 등등을 볼 때 이 신용공조할 수 없다 하는 이 조항 있잖아요. 이거는 강행중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만약 위 조항에 위반해서 이뤄지는 신용공여는 허용될 수 없고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이 1항을 위반해서 한 신용공여는 상법 398조 봤잖아요. 그죠? 이사와 자기거래, 그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398조가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봤어요. 규율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달리 이사의 승인 유무 관계없이 뭐라 했죠? 금지되는 것이잖아요. 금지됐죠? 아주 뭐 별도로 특별한 요건 하에서 되는 거 빼고는요. 일단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더라도 그거는 유효로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결론이다. 됐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결론, 요 두 가지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고 결론입니다. 그럼 세 번째 가보면 상법 542조 9조 1항에서는 신용공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2항에서는 일부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죠? 이때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제3자로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것인지 어떠한 신용공여가 허용되는지 잘 알 수 없어요. 잘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상장회사는 상거래가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용공여를 할 때 그 상황에 대한 제3자는 상장해서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이 보호사회주 규조 위반을 조사 확인한다 그러면 상거래가 너무 늦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상거래 신속성하고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5사회조 9.1항이 위반되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그걸 다 살펴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 하에서만 무효로 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알겠죠? 제3자 보호는 뭐다? 악의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42조의 9의 1항의 법적 성격, 그 다음에 무효, 그 다음에 승인된 있었냐 없냐 상관없다는 거, 그 다음에 제3자는 어떻게 보호될 거냐까지가 나온 판례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우리 사안을 봤으니까 사안 결론 내려보면 어떨까요? 이 금전소비자 계약책 채권 양도 이 부분이 문제잖아. 그죠? 그 당시 C는 B 회사의 뭐요? 주요 주주였잖아. 또 업무 집행 지시자였어요. 그리고 D는 뭐요? 대표이사였단 말이에요. 주요주 대표이사. 이들에게는 뭐요? 신용공여 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B가 C와 D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고 담보를 위해서 이 사건 채권 양도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주요주에 대한 신용공여 원칙적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예요. 됐죠? 그거는 끝났어요. 그러면 제3자, 빌려준 제3자, A 있잖아, 사채업자. 이자에게도 그러면 무효로 볼 거냐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자는 아까 봤듯이 뭐래요?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A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호될 수 없는 거고, 무효로 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식회사 관련 판례를 좀 몇 개 더 살펴봤어요. 자, 이번 것도 요 정도 딱 시간이 좋네요. 그죠? 10분 정도 딱 좋은데,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